반갑습니다. 오늘은 콘텐츠가 교화다 네 번째 시간인가요? 네. 지금 콘텐츠가 교화다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까지 했고, 오늘은 이제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이게 무엇을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무엇을은 소재냐 주제냐 뭐 이런 거였고, 목적에 대해서 해볼 건데요. 그럼 딱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그 큰 목적은 교화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다음 거를 보면 이게 지금 왜에 대한 거네요, 그렇죠? 어떤 것부터 볼까요? 다양한 세상, 그리고 활용하자, 콘텐츠에 대한 거, 교화에 대한 거 하자 하고, 연결이다 하고 활용이 있었어요. 예. 하나씩 보죠. 이 그림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다양한 세상. 다양한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묘하게 나오는데, 어떤 것은 아름답게, 어떤 것은 아름답지 않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묘하게 나오는 것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이제 공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계속 도는 사이클에서 묘하게 나온 거, 요에서 묘하게 나온 거, 요 부분에서 어떤 것은 아름답게 나오고 어떤 것은 아름답지 않게 나오는데, 그래서 아름다운 것은 더 가꾸고 더 살리고, 아름답지 않은 것은 바꾸고 버리고, 뭐 이렇게 이거의 연장선인 거죠. 콘텐츠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서로 어우러지며 굴러가는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게 일단 이 다양한 세상에 대한 저의 해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과 아름답지 않은 것들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굴러가는 세상이다. 근데 이 굴러가는 세상이 예를 들면 어떤 것은 아름답지 않다라고 하면, 아름답지 않은 세상은 안 좋은 세상이라서 뭐 버려야 되고 내가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아니고 지금 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가 추구해야 될 점도 거기가 아닌가. 이렇게 서로 어우러지면서 굴러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 콘텐츠가 추구할 지향점인데, 이거를 쭉 따라가 보면 일상이 콘텐츠다. 그래서 무수한 콘텐츠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무수한 콘텐츠가 쏟아져야 건강한 사회다. 한 가지 주제로 혹은 몇 가지 주제로만 계속 나오는 것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나와야겠다. 또 산경전이다. 산경전이라고 하면 무수한 법문이 이 산경전에서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건강한 도량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뭐 일단 제가 바라보는 컨텐츠가 교화다에 어떤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다양한 세상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깊은 것을 추구하는 것들은 이 컨텐츠가 교화다에서는 약간 어려울 수 있겠다. 왜냐면 좀 다양한 것을 좀 추구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깊이 공부해서 하려고 하면 뭐 그런 콘텐츠들은 뛰어나죠. 좋죠. 훌륭하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그렇지 않은 분들은 거의 못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뭐 더 바꾸고 더 버리고 하면서 같이 만들어 가자 라는 측면에서 이런 컬럼을 썼었습니다. 아까 다양한 세상이라고 했는데, 교무님들이 콘텐츠를 만들어낸다 라고 했을 때의 범위라고 하면, 교무님들이 생활하셨던 거나 교무님들이 추구하셨던 거나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지우고, 예를 들면 원불교는 뭔가요? 원불교에서 선을 어떻게 하나요? 원불교에서 합장을 왜 하죠? 법당은 어떻게 돼요? 이런 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불교가 뭐예요? 뭐가 달라요?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알아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이런 목소리는 교도들의 목소리이기도 하고 일반인들의 목소리이기도 하고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무님들의 목소리에서는 입장에서는 선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지만 선을 왜 해요? 부터 시작해서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있는데요. 다른 건 이게 좋은데요. 뭐 이렇게 막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른 거 모르겠고 선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만 이제 한다 그러면 일단 약간의 거리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교도들의 목소리를 제가 한번 써본 겁니다. 제가 설문을 한 건 아니고 설문한 건 아니고 또 아이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이 꼭 나오니까 원불교가 뭐예요? 불교랑 뭐가 달라요? 이것도 그래요. 원불교가 뭐예요? 라는 질문은 원불교 교도는 누구나 듣죠. 교무님도 듣겠지만 교도들도 똑같이 들어요. 불교가 뭐가 달라 해도 똑같이 다 들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정답이 있다 라고 하면 그거 가지고서 천편일률적으로 100명한테 물어도 다 100명이 똑같이 나오는 그런 답을 우리가 제시할 거냐, 아니면 각자의 근기에 따라서 또 공부에 따라서 이제 다른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사실은 불교와 뭐가 달라요라고 했던 것에 교화 책자에 나와 있는 세 줄, 네 줄 이런 답안지를 가지고 우리가 교도들 훈련할 때 쓰고 교도들이 이제 다른 교도나 일반인들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혹은 다양한 그 접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겠다. 그리고 하나 만들어져 있으면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에 맞는 컨텐츠를 우리가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연결되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있다고 하면 사실은 그렇게 써먹기 시작하는 거죠. 만들어 놓은 게 없으면 이제 손짓 발짓 목소리 막 뭐 이해되든 안 되든 막 하다가 아닌 것 같은데 잘못 설명했네. 뭐 좀 설득이 좀 덜 됐네. 뭐 이렇게 할 텐데 우리가 저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어떤 훈련 때 이런 거에 대해서 논해봅시다. 1시간 동안. 그렇게 해서 막 해서 나왔던 것들, 그 다양한 것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좀 뭐 인터뷰한 것을 쭉 해놨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교도들이 한번 쭉 보거나 예비 교무님들도 쭉 보거나 뭐 그러면서 이렇게 다양한 접근 시각, 뭐 입장 이런 것들을 접해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죠. 그러면 훈련할 때마다 만약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1시간씩 1시간씩 또 훈련이 100회가 있었다면 100회에 1시간씩 1시간짜리가 100개짜리의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쫙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생활 속에서 혹은 이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계속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들, 계속 반복되는 질문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만들 수 있다.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이것도 그렇죠. 이것도 교무님들 중에도 이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한자어들 풀이를 해서 다시 정전도 다시 한번 써보고, 그리고 뭐 대중경도 마찬가지고 좀 이야기로 더 풀어보고 뭐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거를 콘텐츠로 활용해 보자. 어렵다고 한 거 예를 들면은 어느 분의 PC에 뭐 10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PC에 딱 담겨 있어요. 빛을 못 봤네. 이렇게 사장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끄집어내게끔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게 시초가 돼서 다른 분들도 같이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또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초보 교도들, 초급 교도들은 많이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콘텐츠로 만들어 놓으면 내가 설명 안 해도 콘텐츠를 알아서 찾아서 보실 거예요. 이게 순서대로 쫙 혹은 레벨에 맞춰서 쫙 우리가 구성을 잘 해놓으면 또 교리는 좋은데 지키기 어려워요.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 중에 하나죠. 왜냐면
우리가 접근할 때 교리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에 한번 집중을 한다고 치면 해석은 다 좋았어요. 근데 실제로 적용하려니까 안 돼요. 이건 이제 이론과 실제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로 적용해주려고 했더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고 그때 어떤 마음을 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문답감정을 할 텐데 문답감정을 하기 전까지의 단계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에 컨텐츠가 만들어져 있으면 그런 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제 접근해서 볼 수 있다. 나는 편하게 다니고 싶어요. 뭐 아무 방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생각 않고 눈치 보면 주변이 더 힘들 수도 있다. 그냥 편하게 다니세요. 그러니까 편하게 다니고 싶은 분들도 많거든요. 열심히 수행해야지 이런 분들 말고도 그냥 편하게 다니고 싶어요. 뭐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타겟을 정할 때 그리고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할 때 그때 이제 다양한 접근이 되지 않으면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이거 맨날 교화 노래를 불러요. 예. 교당만 오면 교화하라고 그래요. 공부하고 싶은데 교화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공부가 교화고 교화가 공부여야 될 텐데 일단 뭐 교화하러 교당 오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고 교화가 밥 먹여주냐 그놈의 교화 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청년 때 그랬어요. 네, 청년 때 교당에만 나오면 청년 교도도 얼마 없으니까 더 교화.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저희 애들이 많이 하는 말이에요.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다니는 사람이랑 안 다니는 사람이랑 다르지 않던데요. 뭐 가도 배우는 거 없던데요. 안 다녀도 잘 살 수 있잖아요. 먹고 사는 게 우선이죠. 달라지는 건 없어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뭐 좋은 부분 말고 안 좋은 질문들, 안 좋은 시각들, 안 좋은 말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를 피하지 말고 우리가 부딪혀서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100년이 지나도 똑같이 나올 거예요. 1000년이 지나도 나올 거예요. 그분들이 1000년 전에 만들었던 이 컨텐츠도 보시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런 질문들은 일종의 그런 거예요. 우리의 본성, 본능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말들이에요. 이렇게 부딪히는 질문들이니까 이거 질문들은 아마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뭐 1000번, 100번, 1000번, 10,000번 계속 반복될 거니까 1000번, 10,000번 나올 때마다 그 컨텐츠를 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이게 컨텐츠가 잘 활용되는 거죠. 이런 게 제가 그 야만인 야사와 만화로 배우는 인공지능 책을 썼더니 인공지능 분야 공부하시던 분들 이분들은 엄청 좋아했어요. 굉장히 쉽게 썼다. 정말 간략하게 정갈하게 썼고 건드릴 거 다 건드리고 깊이도 있다. 막 칭찬이 엄청 들어요. 근데 이제 그쪽 아니신 분들은 엄청 어렵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분들 굉장히 많고요. 근데 책이 성공하려면 이런 소리가 이쪽은 잘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절대 다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국민 만화가 되려면 엄청 쉽게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엄청 쉽게 쓰는데도 수준이 너무 이렇게 낮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 만약에 책을 쓸 때도 제목을 되게 잘 써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야사와 만화로 배우는 인공지능 했으니까 만화라는 것 때문에 일단 문턱을 낮추려고 노력을 했어요. 야사도 마찬가지고. 일단 제목만 보면 일단 접근이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이제 요즘에 그 책을 쓰고 있는 거는 또 타이틀을 내 생에 처음 만나는 뭐 이런 식으로 좀 만들고 있어요. 이거 말고 시중에도 보면은 문과생도 할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제가 실제로 이제 저희 이제 서울 데이터과학 연구원 해가지고 인공지능이나 이 프로그래밍, 데이터 분석 이쪽에 그 뭐 세미나도 하고 연구 발표도 하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전공자도 많지만 비전공자도 상당히 많아요. 비전공자도 관심이 엄청 많아요. 관심이 많은데 그분들이 사실은 관심만 많았지 어디서 배워야 될지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진짜 없는 거예요, 잘. 근데 그런 시장이 엄청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 단계를 넘어가야 이제 전문가도 되고 더 이제 깊이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이 단계 못 넘어가면 그냥 등 돌리는 거죠. 그 단계 넘어가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요 단계, 여기가 아까 말했던 전문가 집단은 아주 극소수고 원불교 아시는 분들, 공부 많이 하는 분은 아주 극소수고 원불교 관심 없고 싫어하고 뭐 불만 있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 다수다. 근데 우리 자꾸 이쪽에만 포커스를 두고 만들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콘텐츠를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아마 콘텐츠 활용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이다. 네. 요거는 요건 제목이 뭐였을까요? 10월 지난달 거였는데 콘텐츠가 교하다. 요거는 주착, 분별과 주착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이 컬럼을 시작을 했어요. 분별과 주착. 이 사전을 보면 분별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것. 주착은 어떤 주장을 주장을 딱 고수해서 뭐 펼치는 거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원불교로 딱 오면 혹은 불교 쪽에 딱 오면 분별 주착은 뭐 버려야 될 것, 피해야 될 것, 우리가 공부해서 이게 놓아야 될 것으로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 둘이 다르냐? 사실 앞에 괄호 치고 하나가 더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 옳은 것과 옳지 않아 이런 분별이 아니고 내가 거기에 업이 쌓여서 진짜 저런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이건 내가 좋은 거, 이건 내가 싫은 거, 이게 어떤 판단의 주체가 내가 돼서 판단을 잘 그르치는 거. 주착도 마찬가지죠. 어떤 업에 끌려서 그냥 붙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어떤 지견을 가지고 주장을 펴는 것이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아니고 그냥 좁은 소견으로 거기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렇게 이제 분별 주착이라고 하는 단어를 세상에서 바라보는 단어랑 불가나 원불교에서 바라보는 단어가 다르다. 이 의미도 긍정과 부정 정도로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법문을 하거나 컨텐츠를 만들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세계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환경에서 만들면 전혀 딴소리를 할 수 있고 못 알아듣고 막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교전, 정전도 엄청 우리가 공부하고서 보면 대종사님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한 글자도 버릴 게 없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연결이 안 되고 막 이게 왜 나오는 건지 사유가 왜 있지? 사유는 그래도 뭐 이해 좀 하겠는데 사유가 왜 있지? 8조에 사연사조는 왜 있는 거야? 막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 거기에 제 설명에 여기 천지가 순환하고 만물이 변태하는데 우주 만유의 본체가 있고 이제 만상의 형형색색 구별하는 것을 소자리라고 하면 이 속에서 유무가 나올 텐데 그게 이제 큰 원과 작은 원이 막 계속 돌아가면서 만들어내잖아요. 요 이치를 잘 연구해서 실제 일에 적용해서 고해를 피하고 낙원 생활하자 이렇게 요거는 지금 제가 예시죠. 제가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작성해 본 건데 대소용의 이치를 깨닫고 1의 12회를 잘 건설해서 뭐 낙원 생활을 해라. 그 말을 그대로 전달하면 뭔 소리야 뭐 이런 거죠. 그게 아니고 그런 진리자리를 진리가 돌아가는 거를 잘 이해하고 잘 배워서 내 일에 잘 적용한 다음에 그 일로 고해를 피하고 낙원 생활 해봐라. 이런 거다. 이러면은 약간 문턱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맨날 없다 없다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는 제가 이걸 왜 썼을까? 진리라는 것이 없다. 이거 왜 썼는지 모르겠네. 네. 천지수는. 요게 그 없다라는 단어 때문에 제가 쓰려고 했던 건데, 정해진 게 없다. 그러니까 공이다라고 하면 없는 거잖아요. 공은, 그러니까 구공역시 구족이다. 그 공은 텅 비어 있는 거라고 지금 대윤사님도 개성에서 말씀하셨고, 부처님도 공이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그 공을 우리가 허공으로 보냐, 아니면 꽉 채워져 있는 공으로 보냐, 이렇게 지금 추상적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추상적으로 들어가면 이해하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없다는 게 아니고 정해진 게 없다는 거다. 이렇게 지금 저는 해석을 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끊임없이 인과로 돌고 돌고 그러니까 돌고 돌기 때문에 그게 서로 연결이 돼서 인연을 따라서 계속 돌아가는 거라 어떨 때는 똑같은 원인인데도 잘 되고 어떤 때는 똑같은 원인인데도 안 되고 이런 게 다 인연 따라 나오는 거지 처음부터 얘는 옳고 얘는 그른 거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일도 그렇고 이치라는 것도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사를 초월해야 된다라고 하면 내가 죽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아니고 생사에 매이지 않는 거를 말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이게 알고서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법문을 들어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생사를 초월하라고? 초월하는 게 뭐지? 이게 막 서로의 생각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단어에 매인 것들이 많다는 거죠. 분별 주착부터 시작해서 이치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없다라고 하는 단어, 없도 마찬가지고,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콘텐츠로 잘 풀어내야겠다. 교화를 하려면. 예. 교화가 아니고 그냥 재밌는 거 만들려면 이런 고민 안 해도 되지만 재밌는 거 아니고 이제 교화를 하려면 이런 부분들을 잘 풀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이런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도 이렇게 그 사람에 맞는 혹은 좀 더 풀어서 이렇게 물론 정신수양도 정전에 많이 풀어져 있죠. 그거 다 보면 되죠. 보면 되는데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동영상 우리 30분짜리 안 봐요. 8분짜리니까 보고 그러잖아요. 글도 엄청 긴 거 일단 스킵해요. 요약한 거 보고 그러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더 깊은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준비를 해야겠다. 그런 거였고요. 그래서 그런 접근을 컨텐츠로 못할 거 없다라고 하는 게 지난달 컬럼이었습니다. 이런 차이점, 단어나 차이, 어떤 법문, 문구의 차이, 이런 것들을 컨텐츠로 잘 녹여보자. 아까 요것도 마찬가지고, 문턱을 낮춰보자. 이런 쪽으로 말씀드리고요. 또 보온하자, 콘텐츠로 동포 보온하자. 이쪽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죠. 콘텐츠로 동포 보온하자. 여기 있는 분이 보은, 피은을 알고 보은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배은도 알고 그래서 이제 보은하자라는 거죠. 받을 피자고 이 배은한다는 건 배반한다는 거, 보은은 보답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우리가 만드는 컨텐츠 자체가 보은행의 하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쓴 거였어요. 컨텐츠 자체가 보은행이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하지만 나는 이 콘텐츠 만드는 행위 자체가 보은 활동을 하는 거예요. 보은을 하는 거예요. 이 은혜에 사람들한테
좋은 콘텐츠를 제공해서 행복을 준다든가, 혹은 좀 무명에 쌓인 분한테 밝게 해준다든가, 그런 콘텐츠를 통해서 그걸 하고자 하는 게 이 외에서 나오는 거죠. 나는 그래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쟤 왜 쓸데없는 짓을 하지? 왜 교화 안 하고 콘텐츠 만들고 있지? 이렇게 볼 게 아니다. 이게 동포보호이다. 이게 서로 미워한다는 거는 개인 간도 싸우고 가정 간에도 협극이고 사회 간 반목, 국가 간 전쟁으로 이렇게 확대가 될 텐데, 이게 동포보훈에 나오는 다 그 이야기들이죠. 예. 근데 여기에는 이 원인이 나는 옳아, 너는 옳지 않아, 라고 한 것들이 이제 기반이 돼서, 기초가 돼서 서로 미워하고 싫어해서 이렇게 벌어진다. 이런 벌어지는 현상을 그대로 보고 산경전으로 우리가 라이브로 찍는 거예요. 이게 이거야. 바로 이게 이 서로 미워하고 싫어해서 대은을 통해서 나온 대은의 뭐라 그러죠 이게? 대은의 조목인가? 그런 거라는 거죠. 개인 간 싸움도, 가정 간 형국도, 사회 간 반목이나 국가 간 전쟁도 다 동포 배은에서 나온 거다라는 거를, 동포 보은, 동포 배은, 동포 피은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왜 그런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르포를 찍듯이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경전을 풀어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동포 보온을 충분할 수 있다. 심지는 원래 그림이었건만은 이 심지를 개인도 있지만 가정에도 있고 사회도 있고 국가에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에서 많은 것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리를 통해서 대소유무이치로부터 12엘 건설해서 이거를 통해서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동포 보온하자라는 게 이때의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콘텐츠 작성하는 것도 동포 보온 행위다. 그 콘텐츠 효과 분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썼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 블로그나 홈페이지나 이런데 누가 방문했고 몇 명이 방문했고 지금 이번에 이런 액션을 넣었더니 이런 이벤트를 넣었더니 얼마나 향상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고 했죠. 그게 효과 분석인데 이게 한술에 배부르지가 않죠. 나를 알리기, 나도 그렇지만 콘텐츠를 알리는 것도 한술에 배부르지가 않아요. 철느낌도 한 걸음부터. 그래서 롱테일 전략으로 길게 보는 거죠. 내가 잘 되면 10년 전에 만든 콘텐츠도 사람이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다 나의 힘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롱테일 전략으로 길게 보는 거죠. 길게 보는 거. 또 비교 대상을 선정하라고 해놨어요. 컨텐츠 효과 분석하면서 비교 대상을 선정해라. 나와 남을, 이게 버서스. 그래서 나랑 다른 사람, 컨텐츠 잘 만드는 사람, 혹은 다른 아까 신부님 나왔었죠. 다른 종교 이래서 비교를 해라.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만들고 있구나. 좋은 점은 배우고 고칠 점은 고치고. 만약에 비교할 대상이 없으면 스스로와 비교해라. 이전의 나랑 지금의 나랑, 이전에 만든 컨텐츠와 지금에 만든 컨텐츠, 그래서 어떤 게 더 나아졌는지 이런 것들. 또 진리불공을 해라. 컨텐츠 자체에 집중을 해라. 그래서 차별화 요소죠 이게. 그리고 내용에 집중해라. 그리고 실지불공하라는 거는 보는 사람들, 독자한테 불공하라는 거죠. 그래서 세련된 접근이 필요하다. 그냥 글로서만 쫙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사파도 들어가고 한 것이 훨씬 보기가 좋고요. 목소리가 들어가면 더 좋고요. 왜냐면 더 편하게 접근하니까. 동영상으로 하면 더 쉽게 접근하죠. 근데 그렇게만 해서 맨날 모바일로만 봐야 돼요? 아니면 무슨 공연을 할 수도 있죠. 지하철 앞에서도 할 수 있고, 교당 앞에서도 할 수 있고, 피켓 들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게 이제 실지불공에 대한 부분이라고 봐요. 지금 이렇게 풀어낸 거는 지금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저는 이제 동포 보훈이다, 불공이다 이렇게 지금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미디어 속성, 대상, 형식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잘 연구해서 거기에 맞게 페이스북에 맞게, 유튜브에 맞게, 틱톡에 맞게, 인스타그램에 맞게, 혹은 책에 맞게 그거에 맞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콘텐츠도 좋지만 이 미디어 속성에 맞게끔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불공이다 보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정성을 계속 정성을 들여야 된다. 그러면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 그냥 정성만 들이면 나아지지 않죠. 그래서 전략과 전술이라고 하는 건 작전을 세우라는 거죠. 내가 못하면 잘하는 사람과 같이 할 수도 있고, 너무 해야 될 게 많으면 잘라서도 할 수 있고, 이쪽 길이 아니면 돌아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런 걸 하려면, 엊그젠가요? 동그리 TV 교무님이 기획회할 사람 모여라 페이스북에 남기셨더라고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왜냐면 혼자서 하려고 하면 거기에 묻혀요. 생각을 막 펼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벌써 우리가 4주째 이거 하고 있지만 컨텐츠에 대해서 생각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냥 컨텐츠 자체가 아니고 이 컨텐츠를 생각하는 엄청난 이런 거대한 것이 있어요. 이 컨텐츠의 세계에. 근데 우리가 그냥 컨텐츠 만들어야 돼 그러면 찍어 써 이렇게 끝나는데 그러지 않다. 되게 생각할 게 많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런 작전까지 세우려면 좀 회의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이게 나 혼자 한다 그러면 내가 다 결정하면 되지만 만약에 단체가 한다 그러면 이런 회의 같은 것도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효과를 분석해야 이 전략과 전술까지 잘 써먹을 수 있다. 효과를 분석해서.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데만 매몰되지 말고 효과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고 바꿔나가자. 세상의 사람들과 소통하자. 그게 소통이거든요. 소통이고 그게 실지불공이거든요. 콘텐츠 만드는 건 콘텐츠고 교리는 교리고 수행은 수행이고가 아니고 콘텐츠 만드는 것도 여기에도 모든 교리가 다 들어간다. 이게 마지막인데요. 굉장히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었어요. 연결이다, 연결. 저는 그 연결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데, 생각의 연결, 행동의 연결, 인연의 연결, 사업의 연결, 교화의 연결. 먼저 생각의 연결을 보면, 나의 생각을 다른 것에 연결을 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그래서 연상을 하거나, 생각을 확장하거나, 업핸드, 연장을 하거나, 반성을 하거나, 평가하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의 생각은 이제 계획하거나 뭐 이렇게. 또 남의 생각을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런 쪽에 영감을 얻는 거죠. 이 사람은 이런 아이디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미술작품 보면서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음악을 들으면서, 와, 이거를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내가 지금 들으니까 엄청 감명적이네. 뭐 이런. 영감을 얻는 거고. 주장 같은 것도 연대를 하는 거예요. 다른 단체나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행동의 연결도 있어요. 연결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써서 그렇지만, 생각의 연결도 굉장히 다양하다. 그냥 연결해라 하면 뭘 연결해가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것이 있죠. 방법들이. 행동의 연결도 그래요. 찬성과 보류와 반대 이렇게 좀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봤는데, 찬성이라고 하면 동참하는 거죠. 그리고 혹은 내가 서포트하는 거예요. 동참하지 않더라도 도와주기만 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보류, 일단 보류 이런 것도 있고, 반대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있고 설득도 있어요. 그러지 마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인연의 연결, 사람과 그룹과 조직은 뭐 어떤 체계가 있는 거죠. 그룹은 그냥 뭐 체계 없이 몇 명이 모인 것을 그룹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콘텐츠 만든다고 했을 때 한 사람이 만드는 것과 그룹이 만드는 것과 조직이 만드는 것은 사실은 다른 얘기예요. 조직은 목적 지향도 다르고 또 이 체계가 언제까지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있어요.
그러면 생각과 행동과 인연까지 있는데 사업에 연결하는 것도 있어요. 사업에 연결. 만약 우리가 컨텐츠를 만든다 했을 때 다른 사람들과 협업해서 윈이 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있고, 혹은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MOU를 체결해서 우선 협력하게 할 수 있어요. 저쪽이 필요한 게 내가 저쪽에 필요한데 우선 MOU를 맺어놓으면 그쪽에서 뭐가 있을 때 나한테 알려주고 나도 뭐 필요할 때 얘기할 수 있고 약간의 이제 계약 관계로 가는 거죠. M&A도 있어요. 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다 그냥 흡수 합병해버리는 거고, 혹은 우호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요. 콘텐츠의 세계도 똑같다. 콘텐츠의 세계도 똑같다. 그래서 이런 연결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고, 생각이나 행동이나 인연이나 사업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 교화의 연결도 그래요. 교화의 연결도, 이 콘텐츠로 교화의 연결을 한다고 치면은, 강자와 약재를 연결해주는 거, 고와 낙을 연결해주는 거, 인과를 연결해주는 거, 그래서 낙원 생활을 하게 하는 거. 또 이런 회상이라고 했을 때는 이 이론상의 진리 속에는 12, 분별, 주착, 원근, 친소 여러 가지들이 다 연결돼 있죠. 이 진리 안에. 거기서 다 나오고 다 스며들고 하니까. 사은, 사요 이것도 감사하게 세상을 건지는 방법 해서 이런 방법들로 우리가 교화를 콘텐츠를 만들면서 교화의 방편으로 다 연결을 시킬 수 있어요. 고와 낙도 연결시켜가지고 콘텐츠 만들 수 있고 이론상 진리에 이런 것들을 다 녹여서 할 수도 있고 사요를 가지고 세상을 건지는 방법으로도 녹일 수 있고 그러니까 교리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설교의 주제도 되지만 콘텐츠의 주제도 되고 그것이 하나의 교화의 콘텐츠로 만들어질 수 있다. 저는 이제 연결을 왜 굉장히 높은 가치로 보냐면 나 혼자 사면 이런 고민 안 해도 되거든요. 혼자 살면. 혼자 믿으면 이런 고민 안 해도 돼요. 같이 할 거면 연결을 안 시키고서 혼자는 할 수 없어요. 연결시킬 때 남의 아이디어 안 얻고 나의 생각만 가질 수 없고요. 하다 보면은 나랑 생각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난 모르겠고 난 내 길 갈 거야 라고 하면 그만큼 마이너스가 된다고 봐요. 같이 할 수도 있고 논의할 수도 있고 그런 자리를 조직이 있다면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해주고 뭐 청교협에서 어떤 그런 훈련을 하듯이 그런 자리를 지금 이런 자리를 막 마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논의를 하죠. 그래야 새로운 기회가 생기죠. 뭘 해야 될 때만 만들면 잘 안 돼요. 뭘 해야 될 때만 만들면. 그러니까 그냥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해놓으면 그 안에서 계속 뭔가 만들어져요. 이게 이제 플랫폼화 되는 거죠. 플랫폼화가 되면 근데 거기에 왔다 가면서 여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런 지식과 경험과 노력과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콘텐츠 사업할 때도 어떤 동영상 만드는 것도 하나의 사업이라고 그러면 그 사업도 MOU 취재고 M&A도 하고 뭐 이런 방법까지 우리가 고려를 안 할 게 아니라 다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여기 했어요. 왜?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다양한 세상이고 콘텐츠의 목적은 나를 알리는 것도 있고 교화의 방편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콘텐츠를 가지고. 그래서 이 나를 알릴 때는 사실 연결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자. 다른 사람과 혹은 나의 콘텐츠를 알릴 수도 있고 이 연결을 통해서 많이 확대를 하자. 또 활용 방안으로는 동포 보온을 하자. 지금 만든 거 가지고 계속 써먹자. 콘텐츠를 활용하자. 또 효과 분석해서 작전도 잘 세워보자. 그래서 이 외에 대한 부분을 극대화시켜보자. 이런 측면에서 좀 구성을 했어요. 콘텐츠 만드는 것을 좀 입체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교화하는 것의 하나로 보고
컨텐츠 만드는 걸 그냥 부가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이 메인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컨텐츠 만드시면서 방해를 받을 때가 있죠. 방해를 받을 때가. 그런 얘기 듣는 거는 저는 그냥 감수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이런 거를 모르시잖아요. 컨텐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으니까. 컨텐츠의 깊이를 알면, 야, 뭘 도와줄까? 야, 그거 이런 쪽으로도 한다더라. 여기 잘하는 사람 있어. 여기에 계속 사람들을 막 붙여주겠죠.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야, 그거 뭐 뚝딱 만들어내는 거고, 그거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깊이를 잘 모르시니까. 우리도 몰랐잖아요. 저도 이렇게 계속 컬럼을 2년 동안 써가면서 이렇게 막 파고드니까 이제 콘텐츠에 대해서도 책자도 많이 보고 뭐 이러면서 야, 이게 진짜 이게 사업이고 이게 대단한 거구나. 그리고 지금은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있으니까 어린이나 뭐 청소년들도 다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 중요성을 알리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뭐 공모전에서 딱 하는 거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끝날 게 아니고 큰 그림을 가지고 만들어내면서 그 속에서 공모전도 그 속에서 활용도 하고 그 속에서 인재도 발굴하고 그 속에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훈련이랑도 연계하고 뭐 교당이랑도 연계하고 뭐 그렇게 하자. 이걸 활용해서 뭐 이런 쪽으로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4번 들으니까 이제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전략 전술 없이 교화를 했구나. 정말 큰 그림 아래에서 기도도 하고, 순교도 하고, 훈련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늘 해왔던 거니까 그냥 했던 거예요. 근데 큰 그림 하에 계획을 세워서 이 교법을 전달하려고 하니까 사막도 필요하고 사유도 필요하고 그랬던 거였구나. 가지에 지엽에 떨어져서 살았구나. 큰 그림을 그렸다고. 그래서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렇죠. 다음 주에는 어떤 걸 하려냐면 콘텐츠로 만드는 꿈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꿈을 꿀 수 있을까? 꿈을 한번 펼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이런 그림이나 어떤 메모나 이거 통해서 내가 지금 이런 총괄적으로 이렇게 했던 어떤 이거를 다 외울 수 없고 다 기억할 수 없어요. 하지만 뭔가 상이 있어요. 어떤 이해한 수준이 다 다르고 그 속에서 어떤 내가 앞으로의 서원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저희 서울교구 청교협 교무님들 모임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모이는데 대화와 말을 통해서 다녀가는 게 있어야 서로 생각이 뭉쳐질 수 있는데 우리는 청교협 교무님들이 뭐가 됐든 한 번씩은 모일 수 있으니까 그걸 기회 삼아서 이걸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부터 콘텐츠화하기 전에 정말로 그러니까 마인드맵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나름대로의 데이터를 정말 만들어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가 연결을 한다는 거는 뭐 직접적인 연결도 있지만 간접적인 연결도 있고 방법은 아까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의 관점에서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이어나가는 거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중에 아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반복되는 일상 혹은 우리 법회라든가 혹은 이런 모임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그러면 거기에 아젠다로 하나만 딱 들어가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하면은 계속 발전이 될 것이다. 협업의 경험이 많이 부족한데 협업과 조직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쌓아보는 것도 어찌 보면 그게 훈련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분들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제가 교무님들의 교육 과정이나 뭐 교무님들의 훈련 이런 것들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만 그냥
제 회사를 보거나 제가 이제 자라왔던 것들을 보면 이렇게 뭔가 연결을 하거나 이렇게 조직을 하거나 혹은 뭐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고 협업시키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조별 과제 주고 조별 과제 뭐 A뿔, B뿔 뭐 하고도 끝났지. 그 조별 과제를 통해서 에이 오늘 요번에 잘못 만났네 뭐 이러고 끝났지. 조직할 때는 이런 걸 고민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 무슨 조직 강의 뭐 이런 거 들을 때나 좀 배우지. 근데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협업을 해야 되고 나눠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불협화음이나 이런 거 다 이 교리로서 녹여내고 교화로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해요. 그거에 컨텐츠는 굉장히 좋은 그 매개체가 되죠. 매개체. 예를 들어서 기도 동영상 만들자라고 하면 기도에 관심 있는 사람들 모은 다음에 이거 기도에 관련된 동영상들 좀 찾아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뭐 쫙 봤어요. 그 중에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냐, 혹은 여기에서 표현 못한 우리만의 것은 뭐냐, 뭐 이런 것들도 논의하면서 하나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렇게 협업하는 거야. 혼자 하는 거다. 12월 달 동행 프로젝트를 하면서 교무님 기도해 주세요 라는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연을 받아야 되겠다. 사연을 받아서 거기에 맞는 기도 동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사실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12월 한 달 동안은 교도님들 이벤트처럼 그러면 기도 동행이 더 많이 알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교무님 기도해주세요 라는 이름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그 연결이고, 그게 진짜 찾아가는, 그러니까 뭐랄까, 삶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콘텐츠는 계속 봐요. 내가 세련되게 안 만들어도 계속 보게 돼 있어요. 그 초점을 맞추고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즐겁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좀 하는 사람이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진짜 필요한 콘텐츠를 설문받는 것들. 필요한 콘텐츠를. 근데 그게 당장 필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설교를 할 때 필요한 콘텐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질문을 던지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써먹는 게 아니고, 그 동영상을 보면, 이번에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해봐야겠구나. 그렇지. 이렇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질문만 던지는 거죠. 답은 던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 서품 1장에다 했다면, 이 다른 성현들은 처음에 대각 일상을 어떻게 했나? 이런 질문을 딱 던지면 답은 없지만 찾아볼 수 있게끔. 그래서 막 이렇게 생각을 펼칠 수 있는 클루, 이런 것을 좀 제공해 주시면 우리도 많이 보고, 우리가 명상하거나 혹은 뭐, 의도를 하거나 그럴 때도 써먹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리소스, 그러니까 뭐 이제 도움이 되는 자료로서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활용하는 거죠. 콘텐츠를 활용해서 콘텐츠를 완성시키는 게 아니고 콘텐츠를 활용해서 교화를 잘하는데 써먹어보자. 완성된 걸 만들어서 그게 딱 보여주려고 하면 이게 진짜 영화 감독이 와서 만들어야죠. 그게 아니면 우리는 이거를 베이스로 다른 걸 만들어낼 거야 라고 하는 그 정도 레벨로 만들면 그게 크게 부담이 없죠.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꿈을 펼치는 걸 할 텐데, 거기에 이제 마인드맵을 활용해서 모델링 하는 것부터 해서 앞에 좀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리고 어떤 것을 설계할 때 써먹는 방법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 거예요. 단순하게 소프트웨어만의 문제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세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삶에서 그대로 써먹는
이야기들이다. 그것도 콘텐츠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론이나 그런 체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 콘텐츠를 만드는 쪽에 한번 이제 접목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거기서 한번 그려보시게끔 해볼 생각입니다. 재밌는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